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는 시를 또 읽으시는 거죠. 또 한 번만 할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줄일까 없앨까도 고민되고 있어요. 전 좋던데요. 들으면은 그 음악이랑 같이 깔리면은 네. 되게 분위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하고 연결이 또 되는 거를 또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써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막 험한 말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상담사도 이런 말을 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저는 오히려 친한 사람의 누가 이 자식아 해 이 새끼야 하지 했었는데 다시 녹음할까요? 아니야. 조금 더 세게도 된다. 되게 재밌어요. 뭔가 센 말 나오면 오 매력 있어 매력 있어 하면서. 인터넷에서도 제일 재밌는 장면이 그 벤이 뻑큐를 받는 장면. 그 여자분한테 그거 보고 진짜 웃었는데. 맞아. 그분 아주 장례식장에 있어. 그분과 연애했어도 뭐 소소한 재미도 있고 샐러드도 많이 얻어먹을 뻔했는데 귀여움 받으면서 네, 되게 적극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 그 남자를 길에서 땡겨가지고 키스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그 접촉이라 성추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배는 또 가만히. 그걸 또 왜 거절하진 않아. 또 보면은.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이 거절하지 않는 게 컨셉입니까? 처음에 또 마사지 받을 때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좋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그 나이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나이랑 상관 있을까요? 왜냐면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지금 선을 그으시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이제 2부는 나는 당신의 세계를 배우러 왔어요. 딱 우리에게 어울리는 대사가 또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 녹음하다 보면 청년분들이랑 녹음하는데 이게 누구랑 같이 있어도 꼭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 인턴이란 영화도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의 에너지로 사업을 끌어내는 것과 또 조언을 줄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의 어떤 연륜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고 아까 그 인턴의 어떤 손길 같은 거 직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의 세계를 배우러 왔다는 거는 여기 계신 패널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 또 유능한 상담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 자기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도 또 들어보고 싶으니까 많이 또 얘기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스타트를 해볼게요. 기억에 남는 면접, 나에게 뼈아픈 면접이나 너무 잘했던 면접도 좋아요. 있으신가 봐요. 갑자기 이제 뭔가 기운이 확 방심하고 있었다. 지금 원래 브라보님 딱 시킬 줄 알고 한 템포 늦춰서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바꿀까요? 아니요, 이분은 이렇게 가자. 반대 방향으로. 아니 근데 제가 또 그런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운동선수분들이 예능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왜 처음에는 강호동 씨가 막 씨름 선수인데 막 나오는 게 되게 처음에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는 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이 예능에 되게 적절한 거예요. 되게 치고 들어오는 거나 금방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순발력이 좀 다른 사람보다 반박자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아주 메인을 강호동 씨처럼 메인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환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또 서브를 하면서 또 그 공간을 메꿔주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각이 있어. 하지만 이분은 여기부터. 네. 안 넘어가요. 다시 또 왔다 했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게 또 기억에 남는 면접을 보통 이제 기억에 남는다면은 창피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첫 만남에 원래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그래요? 아니 그냥 근데 생각하신 대로 할게요. 저는 이제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기억에 남는 면접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 이 인턴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벤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되게 의연한 느낌.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언제 내가 저런 비슷한 게 있었을까를 생각했더니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회사 면접을 하러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률은 워낙 조금 쟁쟁했던 곳이었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한 사람당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밖에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되게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곳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되게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 면접이었거든요. 그 회사 가는 게. 그래서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이거 야 무슨 말을 하지 막 이러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갔는데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그때 이후로도 많은 면접을 봤지만 그 순간은 정말 긴장이 안 됐어요. 오히려 같이 온 사람들 얼굴 표정들 보고 거기 그 특유의 장소만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또 이것도 불안하지가 않고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때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편하다. 나 긴장 안 하나 보다. 내가 또 이런 장점이 있었네 하고 이제 되게 여유롭게 있었죠. 이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떨어지면 어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도 된다는 그런 안심,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그냥 떨어져도 돼. 뭐 어때? 처음인데. 약간 이러면서 딱 있었고 그 생각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나잖아. 그리고 면접을 보러 왔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안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긴장, 막 손 차갑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있어서 딱 서서 제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도 면접관의 표정이나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뭔가가 급한 느낌이 없이 지금 이런 분위기고 저 사람이 난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그런 것까지 느껴지면서 되게 편안하게 말이 좀 나와서 마지막에도 떨지 않고 되게 웃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게 기분 좋게 웃었는데 그 교감이 있었다는 느낌. 면접관 분도 제가 웃을 때 같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조금 깔끔하게 끝났나 보다. 되게 후련하게 할 말도 다 했네. 이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통과도 했더라고요. 1차를 통과를 해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면접을 봤지만 그 순간의 그 편안함을 다시 떠올려 한번 경험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큼은 되게 편안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이 저에겐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도 괜찮다. 이제 그럴 때는 안 떨리고 네. 지금은 좀 경력이 많이 쌓이셔서 그쵸. 그러니까 겁이 좀 생기셨나 봐요. 뭘 몰랐나 봐요. 그때는 그냥 무식하게 공감하다. 뭐 어때? 내가 넌데. 이러고 이제 막 갔는데 이제는 야 이거 그때 어때? 자꾸 그러니까 오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때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마음이었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떨리더라고요. 생각할 게 하나 더 늘어버렸네.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 사실 많은 연극 배우분들이 데뷔 때는 안 떨렸대요. 그런 이유로. 그런데 20-30년 중견 배우의 반열에 들어서서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훨씬 더 긴장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떨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조금 안 좋은 면접인데요. 떨어졌고요. 네, 그 회사를 너무 고생하면서 다녔다가 한 2년 조금 넘겨서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어요. 어디 된 곳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때도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 상담사 자리가 나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기업 상담 하다 왔으니까 일단 면접 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까지 해서 면접을 갔죠. 근데 이제 상담사 한 분과 양옆에는 이제 부장급으로 보이는 한 50대 전후에 이제 남성분 두 분이 계셨는데 그때 되게 힘든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되게 자유로움을 막 느끼고 있을 때라 되게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질문을 너 되게 회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이미 그만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내에 저 혼자 방방 떠서 얼마나 이 순간이 나한테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난 뭔가 다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도 엄청 열심히 정말 자연스럽게 잘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돌아보니 나 같아도 안 뽑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족 얘기도 묻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너의 선택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게 아니냐는 그렇죠. 너무 충동적이고 약간 공기업 느낌을 가지고 물었는데 저는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방방 뜬 채로 저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니까 이 사람 여기 들어오면 사고 치겠네. 아니면 우리랑 안 맞다라는 걸로 생각하신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저는 생전 발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자신감과 자연스러움으로 거기에 존재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요즘에 톤 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그거에서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했던. 그렇구나. 공기업 사고방식에 맞췄어야 되는데. 네, 그죠. 조금 더 나는 안정성 있고 책임감 있고 우리가 뻔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난 아직 가족을 굶겨본 적이 없다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걔네들 팔자죠. 나 같은 사람 놓친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서 좀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헛소리로 들으셨어요. 그랬던 흑역사가.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은 멋지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서 형님이 아무리 멋있어도 이게 굉장히 뭐 안 들어왔을 거다. 저는 공기업에 낙하산이 있을 가능성도 그렇죠. 아마 큰 저울질을 하다가 아쉽다. 맞아 살짝 이러면서 되실 수도. 살짝 그 0.1 그게 부족해서 이분들이 안 받아주시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회사에 하여튼 회사가 요구하는 내가 면접관이라면은 어떤 답을 듣고 싶을까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면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걸 어떻게 멋지게 펼칠까까지 생각을 하고 이 면접관이 정말 뭘 듣고 싶어하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게 좀 어렵지 않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저 면접관들이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좋은 점수를 줄까?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공기업과 준공기업이 있고 그리고 사기업이 있고 그 사기업 중에서도 이 회사의 이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창업주가 어떤 정신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냐만 조금 읽고 와도 이 회사에서 강조하는 정신이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이 중요한 건지 오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던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리크루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조금 있어도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알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엄청 면접학원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준비한 거를 내가 실수 없이 다 말하고 와야지 이런 맞아.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기업과 사기업은 분위기가 엄청나게 다른데 그것 거기서 생각하는 정도는 공기업에 가면 밥그릇이 안정되게 보장되겠구나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지 이게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것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면접 관련 그 영상들에서도 보면 정말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잘 준비하라. 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잘 준비하는 게 워낙 중요하게 된 분위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상담에서도 똑같잖아요. 저희가 상담은 처음 시작하는 그 어린 시기 때는 잘 준비하는데 이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엄청 놓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잘 준비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고 내 멘트들도 다 당연히 툭 치면 나올 만큼 갖춰져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묻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그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뭔지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이렇게 현재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한 것만 말씀하셨듯이 줄줄줄 얘기하면 결국 야, 이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이네 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준비한 거 읊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가 가장 저도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말귀야 못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난 이렇게 할래. 방금 표정에서 나오셨어요. 이 새끼가 듣고 있지.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장면에서 뭐 꼭 무슨 소개팅 자리라든지 무슨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면접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를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접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도 조금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면접관이 어떤 의도인지도 조금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면접에 들어갔던 내용을 누군가 촬영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긴장해서 말하고 나오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되게 잘 말한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하나씩 수정해서 준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면접관이 봤을 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왠지 이 사람이 다른 회사 면접 가서는 내가 긴장을 해서 그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그 갈만한 어떤 팁 같은 거가 없는 게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긴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질문을 던졌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는데 딱 걸리게 이제 정말 저렇게 답하면 안 되지 하게 딱 걸려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면접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저 사람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될 텐데 그냥 대화하는 자세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게 실제 상황에서 자기가 나온 거랑 옆에서 아는 스터디하면서 같이 했을 때 이렇게 편하게 한 거랑은 확실히 다를 텐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운이 나의 면접 방식을 잘 알아봐주는 그런 상을 만나면 끝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막막한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두 분 상담 선생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글쎄 뭐 이게 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애나 면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정보를 알면 좋은데 우리는 모른 채로 소개팅 자리를 나가거나 면접 보러 가는데 긴장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일단 긴장이 돼서 막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준비한 게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좀 익숙해져서 편해질 것 같은데 참 이게 경험이 없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화할 때 그 상담에서 그 좀 관계에 트러블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너 말이 어떻게 나는 뭐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더라. 저 사람은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대방이 고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지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반응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상담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저는 당신 말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굉장히 큰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당황스럽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저는 되게 상담사 선생님한테 아무 감정 없이 얘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패턴이 있는 걸 자기는 이제 잘 못 알아차리죠. 근데 면접에서 좀 면접이 안 됐고 그러면 내가 긴장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해서 여기서 그 관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면접관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분이 왜 그 질문을 던졌을까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 그중에서 내 얘기를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던 면접관의 얼굴이라든가 뭐 한쪽은 되게 밝게 이렇게 봤다든가 아직 애송이군 하고 웃었다던가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나는 내가 되게 멋있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저쪽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말을 되게 잘하고 오면 나는 되게 잘했는데 이게 진짜 낙하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뽑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래. 또 이렇게 돌리는데 분명히 이제 탐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낙하산이 있어도 다음에 내가 다시 지원했을 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안 된다면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만 면접관은 무슨 말이 듣고 싶었고 내 말을 들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졌을지에 대해서 내가 못다한 부분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걸 한 번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팁을 하나 주시면 면접을 보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은 이런 예를 듣고 싶었는데 지원자는 이런 얘기로 하더라. 그러니까 핀트를 잘못 맞춘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많이 했다고 하면 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면접을 할 기회가 가끔씩 있는데 그 이제 대단히 긴장을 해서 오시는데 긴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긴장하는 게 되게 또 플러스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또 내가 이 회사에 엄청 오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것도 있고 좀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 면도 있는데 또 지나치게 긴장을 많이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매사에 긴장하고 또 중요한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모습을 좀 그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말을 내가 면접한 질문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질문을 술술술 말하는 그 내용보다도 그 나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은 생각해 보시면 오시는 사람들이 다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지만 이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청나게 큰 특별히 지식이 많이 상식이 너무 떨어진다던가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은 거기서의 차이보다는 이 태도에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예를 들면 어떤 태도?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 저는 이제 스피치 어린이 스피치 이제 강사 과정을 좀 이제 따고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에서 어디 면접을 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코칭해 주는 거를 좀 배웠어요. 근데 자격증만 따고 제가 아직 실전에서 써보진 못했는데 거기서 봤을 때 스피치는 내가 정말 나의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많이 생각해 놨던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이념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눈동자나 몸짓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표정에서 떨려도 드러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 생각을 맞아. 갖고 있구나. 근데 면접관이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줘야지. 머리를 쓰거나 꾸며낸 얘기를 하거나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가 훨씬 난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맞아. 남들은 다 느끼는데 면접관들은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면접을 고민하는 동생들이나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알기보다 네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거든요. 네가 왜 거기를 가고 싶은지, 네는 뭘 하고 싶은지 그 회사 가서 사실은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가고 싶어 했는데 맞아. 나랑 안 맞아. 그러면 넌 왜 가고 싶어 했던 거야? 엄마가 아빠가 원해서? 아니면 뭐 연봉이 높아서? 네임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가 뭘 할 때 행복하고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진짜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해봤을 때 맞는 회사가 나타난다 생각했어요. 나랑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면접을 봐도 이 회사는 나랑 안 맞구나가 되지. 다른 데 갔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면접 봤는데 나는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왔어. 근데 나랑은 좀 생각이 다르거나 나랑 안 맞네. 다른 회사 또 가볼까? 이렇게 돼서 그 맞는 회사가 되면 전 오히려 거기서 더 건강한 그 사회생활 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보도 당연히 중요하고 톤앤매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안다는 거가 또 그 상대방의 어떤 요청이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그걸 귀 기울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맞춤 있게 센스 있게 답할 수 있느냐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 아까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딱 나왔을 때 그때 태도를 본다고 하는 건 그 위기 관리 능력이나 순발력을 보는 거죠. 그 모른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 내가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지가 있기도 하고 제가 이건 모르지만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유연하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전혀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 생각까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고 내가 일단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그렇죠. 그런 순간이 오면 결국은 이제 마음을 보는 건데 태도나 마음 또는 그 순발력 같은 걸 보는 건데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면접관이 보는 거 얼마나 오래 다닐 것인가 이 사람이 과연 막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말도 잘했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스펙이 화려한데 어떤 분들은 얘가 이 정도 괜찮은 인재면 우리 회사 오래 안 다닐 것 같다고 떨어뜨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면접관이 원하는 얼마나 오래 다닐 것인가. 사람이 안 맞는 거죠. 회사와. 그리고 어떤 회사라도 또 경력직을 뽑을 때는 신입사원 뽑을 때가 또 달라요. 신입사원들은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이냐 로열티를 좀 볼 수도 있지만 경력사원에 대해서는 정말 뭐 이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또 여기서 뼈를 묻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뽑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 데려왔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팀이 한꺼번에 왔거나 이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대답하는 거와 똑같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좀 그 센스? 그러니까 그 센스는 타고나야 된다기보다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경력사원이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왜 나를 필요하고 툭 까놓고 생각해서 이 회사는 나를 몇 년이나 필요로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회사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죠. 꿀팁이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이 회사는 이 사람을 사실 길게 쓸 생각보다는 지금 그냥 얼른 같이 일하고 싶은데 전 여기서 뼈를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노후를 여기다 떠맡기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신입사원이 그렇게. 저도 예전에 어디에서 팟캐스트에서 들은 건데 요즘 미국의 IT 업계 추세가 1, 2년, 2, 3년 근무하는 거래요. 그 대신 진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1, 2년 쓰고 다른 사람을 근데 거기서는 버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지원율이 높은 게 1, 2년 동안에 금액을 엄청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뭐 제가 정말 몰라도 배우겠습니다. 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거만하더라도 저는 이거 했고 이거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회사에 맞는 사람이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서는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기서는 그걸 보겠구나 하면 그걸 좀 어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업종이나 어떤 자리냐도 생각해봐야죠. 냉정하게. 겸손할 것인가 아니면 어필할 것인가 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하는 걸 원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 위주로 보는 것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소개 스타일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조화는 잘해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항목이긴 해요. 그래서 능력 있고 거만한 컨셉으로 나가더라도 내 은근히 갈등에 대해서는 잘 대처한다는 거를 은근히 흘릴 필요는 있죠. 그렇죠. 네. 약간 이쪽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지만 이것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겸손이 없지만 양심은 있다는 뭐 약간 이런 이거는 되지 않냐. 근데 그쯤 되면 이제 회사가 선택을 해야죠. 능력이 있지만 이 사람 진짜 양심이 없네. 양심이 없으면 이거는 회사 기술을 얻다 팔아먹지 않을까?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그건 이제 회사의 몫이 되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결국 면접이 어쨌든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관념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참신해야지, 혹은 여기서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뭔가를 미리. 왜냐면 그 사람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른데 면접관도 다르고 회사도 정말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하면 먹혔으니까 저기 가서도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게 맞아 하고 안심하고 가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차라리 불안한 게 당연한 거고 거기서부터 뭔가 관점도 조금 변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대답해야 돼. 2초 세고 대답하라고 했어. 혹은 눈빛을 봐야 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잖아요. 어떤 분은 쳐다보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잘못된 부자연스러움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맞는 옷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너무 그것들을 배제하고 다들 이렇게 하더라.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를 이제 면접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깨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누가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요거 되나 보다 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불안함을 이 고정관념으로 마무리하고 들어가면 그건 좋을까? 혹은 다르게 보면은 그 불안함을 통해서 다르게 조금 나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도 되는데 자꾸 막 좀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건 아닌지. 그렇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브라보님이 그 자신을 돌아올 필요가 있다. 내가 이 회사를 원하는지. 네네네. 또 한편으론 나의 스타일. 지금 돌림이 말해주신 거는 나를 잃지 않으면서 이제 꼭 남이 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나의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저도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이제 보통 많이 떠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안 떨려고 하는 안 거? 떨려고 하는 거. 안 떨려고 맞아.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떨려고 하는 거. 네. 저도 면접 볼 때마다 울면서 면접 본 적이 많은데 덜덜 떨면서 막 목소리가 우는 목소리, 눈물은 안 흘렸지만 거의 막 숨이 안 쉬어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본 적이 많은데 이게 숨기려고 하니까 긴장이 너무 심해지고 멍해지고 오히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한 거에 10분의 1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차라리 떠는 걸 감추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굉장히 떨린다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떨면 이 사람 너무 자신감 없나? 소심해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막 일으키나? 이렇게 걱정하면 이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놓되 약간은 이제 아주 뭐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떨린 이유는 이 회사에서 굉장히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렇죠. 네, 제가 굉장히 뭐 소심해서 떴는데 한편으로는 배려를 잘 하기도 합니다. 소심한 만큼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추측은 상대방이 추측하는 안 좋은 쪽의 걱정을 좀 제거해줄 필요는 있겠죠.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떨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떠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떨어서 말을 못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왜 말을 못하냐? 숨기려고 하니까 자기가 떠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그죠. 이제 생각해서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특히 신입사원 면접은 당연히 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면접이 뭐 경력자 면접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경력자 면접은 좀 뭐 약간 떨 수도 있죠. 경력자도. 네, 경력자는 중요한 건 자신의 커리어니까. 커리어만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떤 분야냐에서 다른데 영업직 지원하면서 또 너무 떠는 것은 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신입사원이어서 감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진솔함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돌림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남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라 뭐 합격했더라 근데 저는 그거는 따라하려고 하면 무조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패턴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피치 뭐 기술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따라하려고 하거나 이초 실했지 이게 생각해버리면 이미 내게 아니고 따라하려는 게 되는데 그거를 수없이 연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에도 2초를 쉬고 말하니까 훨씬 낫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훨씬 좋네 라는 게 내 거가 되고 그럼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해서 연습을 하면 그게 되게 좋은 패턴이라서 사람들이 소개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잘못 인식해서 2초 쉬면 된대 1, 2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다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좋다 그러면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내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더라 막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는 분들한테도. 눈 맞춤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까지만 하고 네네네. 이제 그 2부를 마칠까요? 근데 그 눈 맞춤을 평상시에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화할 때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본인이 그런다는 걸 또 심지어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데 상담이 한 진짜 몇 회기나 지나서야 상담자 눈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직급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도 막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뭐 우리가 아주 뭐 잘 나가는 면접 뭐 유튜브는 아니니까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색하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고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는 여러모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를 어필하러 온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딱 앉아서 일단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인사를 할 때는 한 번쯤은 눈을 마주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접관한테 이렇게 하는데 째려보듯이 아니면 배운 대로 눈에 힘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남이고 접촉이기 맞아요. 때문에 자기 마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가끔 해요. 저는 이제 면접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실 때 이렇게 막 되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냥 조금 편하게 하시고 자기를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이런 말을 되게 전하고 싶어서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일부러 눈을 마주치려고 해요. 근데 역으로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좋은 면접관님을 만난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저도 제 얘기를 잘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게 몇 초냐 크게 상관없이 그걸 막 쳐다보면서 막 눈에 힘을 주면서 할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다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자신을 좀 어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눈빛이 주는 이런 아우라 이런 것도 있고 메시지를 아무래도 그 비언어적인 것들로 전해봤기 때문에 이 면접 분위기도 좋아지고 나도 눈을 한번 마주치고 나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떨어뜨리려고도 앉아있지만 고용을 어떻게든 좋은 그쵸. 사람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어필하고 당신도 좋은 분 같은데 저의 좋은 점을 잘 봐주세요 하는 마음을 실어서 인사를 딱 처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딱 하면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라서 이걸 연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희도 이제 강사님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강의가 안 되거든요. 눈 맞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활 속에서 연습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하기. 오늘 한 번 됐어. 나 오늘 한 번 됐어. 그러면 버스 탈 때 감사합니다. 한 번 하기. 좋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눈 마주쳐 보기. 그냥 그거를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하면 조금씩 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랑 대화할 때도 예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 진짜 그랬어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하면 그게 조금씩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게 이제 늘어나서 나중엔 눈 맞춤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좀 웃으면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무서웠어요. 이거 안 되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거 안 되죠. 한번 웃으면서 저한테 해보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되게 이분 잘 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눈 웃으면 아주 사령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쿠폰 안 주셨어요. 2개 찍어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경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여러분들이 그 적응할 만한 포인트를 잘 가져가셔서 정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3부에서 이어서 또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 이따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